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댓글을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댓글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길게 이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던 댓글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단 뭐 큰 변동은 없어요. 변동은 없고 이때 10월 15일 날 거래량이 한번 실린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거래량이 보시면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거래량이 지금 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차트만 이어서 이제 이 빨간색 라인, 이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200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120일 이평선은 약간 들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초쯤이 되면 120일 이평선과 이제 20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단기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15일 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슈 전까지는 뭐 비트코인은 큰 변동 흐름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제 예상은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하기 직전에 비트코인도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 정도로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시간 봉을 보면 4시간 봉에서 지금 보시면 계속 이평선들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이제 단기 이평선인 15이평선과 이제 51이평선은 또 다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이 이 이 추세선 라인까지 빠져주면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해주고 내려오면 거의 뭐 이 4개 이평선이 모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이제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발산하는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본다고 하면 뭐 지금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이때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을 뺀다고 하면 또 이 상승, 이 삼각수렴 안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도 결국 이제 12월 초입니다. 아까 일봉에서 보여드렸던 120일 평선과 200일 이평선의 이제 골든크로스 교차점, 예상 교차점이 12월 초였고, 그리고 이 지금 삼각수렴의 끝자락도 12월 초가 된다. 그래서 12월 초전에는 미리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저는 그 예상 흐름이 15일 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가 있은 후에 비트코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까지 가지 않고요. 12월 초까지 움직이지 않고 이제 미리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보시면 일봉이에요. 리플 BTC 일봉 차트고, 이제 15이평선과 52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났고, 그 다음에 이제 201이평선과 121이평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지난 2016년도 차트였죠. 2017년도 초반 차트를 보면 그때는 이제 이게 정배열이 됐었는데, 지금은 120일과 200일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이 자리에서 리플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이 박스 상단부에서 좀 더 시간을 끌 여지가 있다. 이 장기 이평선들을 정배열시키는 그 시간을 좀 더 박스 상단부에서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어서
비트코인 캐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보시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제가 이제 훼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까지는 15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15일 이평선과 닿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로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뭐 깬다고 하더라도 일단 15일 하드포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그런 작업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예상은 이때랑 같은 흐름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 15일 이평선을 이때 이제 작년도 보시면 11월 초처럼 빨간색 15일 이평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터치는 하더라도 깨지는 않고 반등이 나와주죠. 예. 그때에서 보면 좀 찌그러져가지고, 예.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이때 터치를 했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터치를 했는데, 터치를 하더라도 봉 마감이 1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은 이제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 닿기 직전인데, 뭐 오늘 중에 한 번 더 흔들어서 15일 이평선을 터치할 수도 있지만 이 봉 마감 자체가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하드포크 이슈랑은 관계없이 어찌됐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가격은 싼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0.2 그러니까 BTC 시장에서 0.2 그러니까 1 비트코인이 5 비트코인 캐시가 되는 가격부터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트코인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그냥 깨고 이 하드포크 이슈 난 이후에도 이 박스 흐름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만 담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매매법에 대해서만, 제 매매 기준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든가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의견을 뭐 제가 의견 제시해 드리는 게 다 맞는다는 것도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매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일단 매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매도할 생각은 없고, 이때도 매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200일선을 뭐 터치한다고 해도 매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언제 매도하냐? 0.2부터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2가 되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비트코인 730만원 기준으로 하면 150만원이에요. 0.2가 150만원이고,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뀌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0.2는 200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5니까 비율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원화 가격 기준은 안 보고 BTC 가격 기준으로 0.2가 됐을 때, 그래서 1 비트코인 캐시가 0.2 비트코인이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할 거다.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교체했던 물량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스텔라 루멘을 물어봐 주셨어요. 그 필최님이 스텔라 루멘을 좋게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제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제 일단 스텔라 루멘을 지금 안 넘어가는데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일정 조금 갖고 있어요. 진짜 조금 갖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텔라 루멘 BTC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스텔라 루멘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큰 관점에서 보시면 작년 말에 스텔라 루멘이 상승을 했습니다. BTC 시장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41에서 사토시 가격으로 341에서 6404니까 거의 뭐 20배 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20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예, 엄청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한 이후에 6370에서 2100이니까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더 빠진 상황인 거죠. 더 빠진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했고, 이렇게 이제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렴의 중심선은 여기에 있어요. 중심선은 예,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사토시 가격으로 3446을 중심으로 스텔라 루멘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고, 지금 이 마지막 삼각 수렴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보시면 이때 이제 보시면 이때도 이제 잘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 보시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1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죠. 120일, 200. 근데 단기 이평선들 15일하고 50일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들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이 이평선들이 꼬인 실타래를 지금 다 풀어주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시간을 갖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풀렸습니다. 15,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이고 120일인데 아직까지 역배열인데, 이제 조만간에 보시면 지금 120일 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며칠 안에 완전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완전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정배열이 된 이후에 한 차례 눌러줄 수는 있지만 눌러주고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시총 5위인데 제가 이제 그 상위 한 1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 중에서 BTC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하는 종목이 나오면 이제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텔라 루멘이 그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스텔라 루멘이 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일단 고점은 이 자리입니다. 6370 사토시 가격 6370선이에요. 6370선이 넘어가면, 발음이 자꾸 새는데 70선이 넘어가면 스텔라 루멘은 이제 그 BTC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를 하는 겁니다. 원화 가격으로는 고점이 아니어도 BTC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이 시총도 5위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앞으로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벌써 이미 스타트를 끄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거 원화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화 차트를 보면 거의 뭐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 이렇게 피크를 치고 삼각 수렴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삼각 수렴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고, 일단 이평선들은 지금 15이평선하고 이제 밑에 아직 있는데, 이거 단기 이평선들이야 이제 금방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 일단 상승한 이후에 한 차례 눌러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화 차트 보시면 이제 200일 이평선과 여기 보시면 검정색 121 이평선이 이제 아직 역배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도 상승한 후에 한 차례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BTC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BTC 시장도 지금 완전 정배열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밑에 시간이 뭐 며칠 안에 정배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정배열이 된 이후에 오히려 한번 눌러줄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고, 이때 눌러준다라고 하면 스텔라 루멘 없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일정 부분 스텔라 루멘 담는 것도 저는 이제 좋겠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텔라 루멘을 제가 이제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플이 좀 더 많긴 한데,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텔라 루멘 지금 보시면 로그 적용이 된 차트예요.
스텔라 루멘이 진짜 이렇게 보시면 2015년도 2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 채널을 가다가 BTC 시장에서 하락 채널입니다. 하락 채널을 가다가 2017년도 이제 초에 그때 4월 달 펌핑이 한번 나올 때 그때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고 이제 상승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승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 상승 채널 뭐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보시면 피크를 찍고 조정을 거쳤죠. 조정을 거쳐서 이 상승 채널에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나왔고 지금 이제 이 상승 채널의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눌러준다라고 하면 BTC 시장 기준으로 스텔라 루멘은 싸게 사는 거다. 싸게 사는 거다. 근데 보시면 스텔라 루멘을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잠깐만요. 좀 더 이거를 위를 가격 묶음을 좀 더 예. 예, 25 최대네요. 그러면 그 내년 초에 만약 스텔라 루멘이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상승을 했을 때 채널 상단부가 어디가 되냐면 지금 BTC 가격에서 한 2배 좀 넘는 거죠.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4,356이니까 1,425예요. 1,425.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좀 더 이 채널 바깥까지 나갔는데 그리진 않았는데 좀 더 올려준다고 하면 한 BTC 마켓에서 한 3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분과 이 스텔라 루멘의 상승분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원화 시장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격에서 10배를 상승했다. 원화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10배.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BTC 시장에서 3배라고 하면 30배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BTC 시장에서 상승분을 따졌을 때는 스텔라 루멘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이 좀 더 많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더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많은 상태이긴 해서 일단 스텔라 루멘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스텔라 루멘보다는 저는 이제 리플을 좀 더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이렇게 이제 오늘은 차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을. 예, 댓글 설명을 드릴게요. 필체님이 이제 스텔라 루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차트상 삼각수렴 돌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댓글 중에 일단 이전 거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이전에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셨던 이제 댓글 있잖아요. 제가 이게 좀 글씨가 많아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옮겨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메모장에 이제 붙여봤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물론 제 생각하고 다 동일하진 않고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랑 다 같진 않는데, 일단 뭐 큰 흐름 상에서 비슷하게 이제 보는 관점이라든가, 또 이제 아름다운 이 그녀님이 시장에 좀 일찍 참여하셔서 이제 시장을 보는 그런 관점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거예요. 4일 전에 써주신 거네요. 예. 저는 1929년 대공황을 뛰어넘는 금융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님이 언급하신 과거 로마가 200년 동안 화폐 가치가 95% 하락하면서 로마는 망했고, 미국은 2017년 기준 100여 년 동안 화폐 가치가 96% 하락했는데 2018년이 끝나가는 지금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해 있을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보여드리면, 예, 지금 잘 안 넘어가는데, 일단 그 로마의 데나리온 화폐와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 추이를 비교한 겁니다. 로마가 이제 멸망한 이유가 결국에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로마가 이제 200년 역사 동안 95%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은 이제 지금 100여 년 동안 9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0으로 이제 수렴할 때가 왔다.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달러도 이제 화폐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공황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공황이 이제 29년도에 그리고 30년 초에 이렇게 겪었습니다. 대공황을. 경제 대공황을 겪은 이후에 금리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어요.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면 뭐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80년대 초까지 상승을 하고 미국 금리가 이렇게 80년대 초부터 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리는 바닥을 쳤죠. 바닥을 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저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경제 위기는 2008년도 때랑은 약간 다르다. 2008년 때랑은 약간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채권. 네. 지금 2008년도 때는 미국 채권 가격을 보면 채권 차트가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채권 차트가 깨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채권 차트가 깨진 상황이에요. 채권 차트가 깨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느냐는 건데 버티기가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이 10년 만기 미국채를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로그를 적용하고 월봉으로 해서 이제 보면 월봉으로 해서 이제 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지금 이 채권은 이렇게 채권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2008년도가 이때잖아요. 이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가 2008년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추세를 깨지 않은 거예요. 이 라인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때도 지켜줬고 이때도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이때는 이 라인이 깨진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금리 사이클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 한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사이클로 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이제 이때 경제 대공황을 겪었던 그런 수준까지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고 저도 이제 같이 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전 세계 공통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글로벌로 다 엮여 있으니까요. 이탈리아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준까지 갔고 이제 지금 이탈리아는 이제 유로화를 쓰고 있잖아요. 유로화가 이제 지금 22에서 계속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으니까 양적 완화를 못하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이탈리아의 붕괴를 시작으로 유로가 붕괴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의 이제 도이치뱅크도 초저금리에서 국민이나 기업들 대출이 과도하게 많아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병을 통해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결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였냐면 지난번에 제가 기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독일의 두 개 대형 은행들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은행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고 뭐 독일도 문제지만 이탈리아는 더 심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가 아까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 지금 글로벌 부채 현황인데 미국이 지금 48조 달러예요. 48조 달러면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4경 8천조입니다. 4경 8천조. 4경 8천조. 4경 8천조고 중국이
지금 2016년도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 늘었겠죠? 왜냐면 계속 자산 버블이 일어났으니까 더 늘었을 겁니다. 왜냐면 자산 버블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올라간 가격만큼 또 대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더 받으니까 이 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집값이 5억일 때, 그리고 5억에서 집값이 10억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10억 기준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6억에서 7억을 받겠죠. 받으니까 당연히 그전 5억일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만 원 했는데 10억일 때는 6억, 7억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중국도 계속 부동산 자산이 버블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버블 일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부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는 4.9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배예요, 벌써. 거의 그냥 5조 달러라고 하더라도 거의 5배.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현재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그 25조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우니까 이게 뭐 이자가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21조 달러, 네, 그게 이제 이경천조라고 하면 하루에 늘어나는 빚 이자만 해도 그 1년에 이제 그 천조라고 했을 때 이자가 얼마냐면 2조 4천억이라고 했어요. 2조 4천억. 한 시간에 1,000억씩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에 1,000억. 그러면 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정부 다 포함이든 그 갚아야 되는 이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가 되냐면 뭐 5% 정도라고 봤을 때 거의 하루에 이제 2조 4천억이라는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랑 뭐 같은 시각인 거고. 예. 미국이든 유럽이든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없는 현재 상황임을 직시하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대공황은 혼돈의 카오스 시작이며 종이화폐의 불신과 주식과 부동산의 엄청난 떡락. 그리고 과거 대공황 이후 주식은 3년간 계단식 하락을 했고 주식 집값이 이제 10분의 1 동안 났대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며 물가는 엄청난 상승을 할 것입니다. 예, 전쟁은 뭐 부분적으로 날 수는 있겠지만 뭐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3차 세계대전 이런 걸 예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진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대공황 이후 장기 경제 침체기가 시작되는데 5천년이 넘는 양적 완화의 종말을 우리가 견디고 살아있다고 하면 이런 수치는 이제 저랑 약간 달라요. 보는 시각은. 그냥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적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패러다임, IT, AI,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면 4차 산업 기반으로 그 시대의 유물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태양광 기술도 앞으로 18년 후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5%를 대체하고 미국 MIT 공대에서 AI를 개발했는데 인간이 만년인가요? 만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단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대가 괴물처럼 발전함으로써 인간은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슬픈 현실이네요. 예. 일루미너티가 발언한 전 세계 5억 명만 남길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FRB 주주들 로스차일드, 골드만, JP모건, 록펠러, 일루미너티에 속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세력들 로스차일드, 골드만, JP모건, 피델리티, 블랙록, 록펠러, 워렌 버핏 등 상위 0.1% 소수가 가두리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법으로 일반인들 사육하는 이런 행위를 일반인들도 느끼고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두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유럽연합이 2008년도에 이제 유로화를 한번 밟았죠. 밟고 지금 2018년도 이제 중국이 커가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양털깎기 하는 겁니다. 양털깎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중국의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소비 중심의 어떤 사회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부채가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늘어난 부채를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양털 깎게 하는 거죠. 양털 깎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양이 다시 또 자기 털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양한테 풀도 주고 먹이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는데 이제 그게 한 사이클이 거의 이제 90년에서 100년 동안 한 사이클이 이제 지나간 거다. 물론 그 사이에 각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옛날에 이제 뭐 70년대 일본, 뭐 80년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90년대, 2000년대 중국 겪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걸 이제 정리하는 그 수순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이더리움과 버크셔 회사에 의해 협력하여 68,000에이커의 규모의 이더랜드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성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1988년 로스차일드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독수리가 그 피닉스라는 화폐가 전 세계 밑에 이제 독수리 밑에 전 세계 기존 화폐들이 불타오르고 있고 피닉스 단일 화폐가 되는 그 사진이 88년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이제 잡지 표지 모델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그때 이제 2018년 이후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고 이제 거기에 풀어놨었는데 실제 30년 후인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0년 전에 저런 발언을 로스차일드가 했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대공황을 대입해보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될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음모론적 시각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흐름을 더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런 흐름들 100년 동안 이 한 사이클이 돌아갔다. 금리가 올라가고 다시 꺼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이 파동을 그리는 거죠. 파동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도 말 기준이긴 한데 개미 비중이 압도적인 중국 증시입니다. 뭐냐면 주식 보유 기준으로 개인이 43%예요. 그리고 기관이 55%예요. 외국인이 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IMF를 겪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막았었죠. 막았는데 결국에 어때요? 외환 보유가 이제 털리다 보니까 이걸 개방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개방 안 하는 순간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서 원화를 더 찍어냈으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자산을 다 개방했습니다. 중국은 보시면 외국인 지금 2%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 이거 가지고 이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결국에 외국인들도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려고 하면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내놓겠어요? 당연히 안 내놓습니다. 당연히 안 내놓고 어떻게 해야지 내놓느냐? 마지막까지 몰아붙여야지 내놓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몰아붙여야지. 뭐냐면 주식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더 이상 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누구든지 받아주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중국이 그러면 야 안되겠다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를 찍어서 받겠다 라고 하는 순간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계속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중국 국민들이든 뭐 중국 정부든 누구든지 간에 그 외국인이든 상관없다.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97년도, 98년도 IMF 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야, 결국에 이 외국인 2%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 지금 33%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외국인이 20% 이상, 뭐 30% 넘어가게 이렇게 중국 금융자본을 그 부동산 포함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는 끝이 안 날 거다. 근데 그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찍어내는 순간 그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아마 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다가 이제 다음에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릴 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은 양적 완화의 끝을 예상했을 겁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대공황을 만들고 일반인들에게 코인 거래를 유도해 그간 찍어낸 달러를 소각시켜 4차 산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4년을 보고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1000만 원을 넘기고 장난 아니죠? 1000만 원. 생각만 해도 좋네요. 리플이 1000만 원을 넘기고 물론 일단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꽤 이제 걸릴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수억을 찍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저는 비웃은 건 아닙니다. 좋아서 웃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겪게 될 이번 대공황은 코인을 하루라도 더 빨리 산 사람들과 못 산 사람으로 나뉠 것이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불장은 베타 테스트 정도일 뿐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코인만 떡상하는 불편한 현실을 겪게 될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현실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에 따라서. 일단 아름다운 그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댓글 중에 물론 이 분의 글에 대해서 또 공감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100%다 공감은 아니고 거의 뭐 제가 보는 시각하고 비슷하게 보고 계시고 물론 수치적으로는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뭐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 실현을 하는 그 시기도 분명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댓글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이제 써달라고 하면서 진짜 이제 수준 높은 댓글들이 많고 고수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좀 통찰력 있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제 안목이 있으신 분들의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에는 이제 이 방송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다 소개 못해드리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 소개 못해드린다고 해서 이게 안 좋아서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개 안 시켜드리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오늘 읽어드릴게요. 그 나가 XEL님 그냥 나가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좋은 글 써주셨는데 이 나가님이 굉장히 보니까 제가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 글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글 잘 쓰시고 통찰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만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싸질러는 양적 완화를 정상적으로 수습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에 이제 닉슨 쇼크나 플라자 합의 마냥 깡패 짓을 다시 하거나 미국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제 앞으로 금붕이 안 하고 그냥 달러 찍어낼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야 니들 뭐 이제 절상시키든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환율을 마음대로 그냥 조절하는 이런 깡패 짓을 다시 하거나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다만 이 사태를 가장 무난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현재 풀려진 달러를 모두 코인으로 이전하고 양적 완화로 불려놓은 만큼 실제로 2030에서 2040년 전 세계 경제 규모를 토큰 이코노미를 성장시켜서 그만한 경제 규모를 달성시켜 놓으면 되긴 함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지금 달러가 풀려있는 그 달러의 양을 코인 생태계로 옮겨 놓는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0으로 가고 그 달러의 가치를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게 금이나 은이 아니라 금이나 은도 물론 일부 역할은 하겠지만
그건 일부 역할만 하는 거고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데모크라스 인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미국 정부의 빚만 해도 맨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정부의 빚이 어마어마하다. 예. 내려보면 지금 2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매 시간 늘어나고 있고,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이게 금입니다. 금이 2.5 트릴리언이에요. 2.5 트릴리언. 그러면 2.5조 달러, 그냥 2.5조 달러니까 그냥 원화로 얘기하면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면 2,500조 정도 되는 거네. 2,500조 정도. 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이제 베이스 머니가 28 트릴리언이에요. 28 트릴리언이니까 지금 21 트릴리언이 미국 정부의 부채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28 트릴리언, 그리고 이제 50 트릴리언이 이제 뱅크머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뭐 파생시장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뭐 80조 달러예요. 80조 달러. 그러니까 8경 정도 되는 겁니다. 8경. 지금 8경이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240조잖아요. 240조에서 10배가 2,400조죠. 10배가 2,400조고 100배가 맞네. 잠깐만. 10배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 계산이 안 되는데 제가 80조 달러가 8경이죠. 8경이고 암호화폐가 240조. 240조. 일단 그냥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계산기로 해볼게요. 갑자기 지금 산수가 안 돼가지고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계산기도 안 떠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240조 달러인데 240조 달러가 아니라 240조인데 지금 잠깐 제가 숫자 계산하면서 이제 버벅대고 있는데, 일단 240조인데 금시장이 2,500조라고 했잖아요. 2,500조 240조. 그러니까 금시장만큼만 가더라도 10배 상승하는 겁니다. 금시장만큼만 가더라도 10배. 근데 금시장의 10배가 이 베이스머니고요. 거기에 40배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뱅크머니까지 합해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100배가 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이 돈을 다 쓰려면,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아까 얘기하셨던 이 나가님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이죠. 현재 풀려진 달러를 모두 코인으로 이전하고 양적 완화로 부풀려 놓은 만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 240조가 이걸 다 커버한다라고 하면 파생시장 빼고요. 파생시장 빼고 다 커버한다라고 하면 거의 400배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400배. 금시장이 10배, 금시장에서 그냥 베이스머니가 또 10배, 그러니까 100배고 거기서 뱅크머니까지 하면 400배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다 커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커버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다 커버한다고 했을 때 이제 2030년 40년에 그렇게 이제 예상하신다고 한 거예요. 미래 경제를 땡겨다 쓴 셈이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꺼이 투자금을 내어준 코인을 홀딩하는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세계 경제 붕괴를 피해가는 셈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부채를,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부채로 인해서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2-3년 안에 그 침체 수순을 겪게 됐을 때 결국에 방법은 두 가지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가 그 침체를 받아줄 누군가가 등장하든가.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더 힘든 겁니다. 사실 차라리 침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침체에서 누군가 받아줄 누군가가 누가 되느냐, 그 부분을 써주신 거예요. 나가님이. 결국에
미래를 바라보고 기꺼이 투자금을 내어준 코인을 홀딩하는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세계 경제 붕괴를 피해간다.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달러 가치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나왔어요. 뭐 로저버가 같은 사람도 신흥 부자들이죠. 예.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고. 그런 부자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이 막 급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0분의 1 토막까지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반 토막만 난다고 하더라도 그 반 토막 나는 자산들을 누가 사줄 거냐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결국에 그 돈은 이 암호화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승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받쳐주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계는 다시 성장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및 세계 경제 붕괴나 3차 대전으로 가지 않고, 예, 저도 이제 나가님 의견 이 부분에 이제 거의 저랑 의견이 비슷한데, 양적 완화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 방법만이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를 담보 삼아 코인에 기대어 그 달러 가치를 연명하면서 코인들이 실제로 미래의 가치가 발생하도록 열심히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평화롭고 건설적인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왜냐면 금으로 이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막대한 양이고, 아까 제가 이제 금시장을 보여드렸잖아요. 금시장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보다 물론 크지만 이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 금시장이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파생시장부터 해서 뭐 개인 사업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 뭐 이제 증권 시장에서 뭐 정부 빚하고 정부 채권하고 뱅크머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금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시장은 지금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빌딩처럼 보이는 게 다 돈인데, 이 돈에서 금시장이 차지하는 건 이 정도 비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금이 저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시장이. 왜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보냐면,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길어지면 좀 여러분들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제가. 가지고. 일단은, 예, 금 차트를, 금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차트가 보이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금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월봉으로 적용해서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이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금시장이. 예. 금시장이 이거를 다 커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지금 이제 로고가 적용됐고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금시장이고, 제가 이걸 좀 더 여러분들 보기 이제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시장이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80년대라고 하고요. 80년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인데, 금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그러면 이 추세대로 금이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내려볼게요. 최대 이렇게 내렸을 때 보면 이제 이때는 이게 지금 거의 2000년대 97년도부터 2000년대 IT 버블일 때 금값이 추가적으로 더 급락한 거고요. 약간 언더슈팅이 좀 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걸 좀 더 내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랬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지금 이게 안 내려가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예, 차트가 그랬다고 하고, 채널이. 그러면 지금 금값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금값이 뭐 2030년에 올라가서 3095, 3100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200이면 뭐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채널대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물론 오버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채널 이 각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금이 이 전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자산 시장들, 부동산, 뭐 뱅크머니, 베이스머니, 뭐 아까 했던 개인들 비즈니스머니까지 다 합한 그런 돈들을 금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금이라든가 은화, 옛날 시대에 금화, 은화 쓰듯이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부분들은 결국에 그럼 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거다. 결국에 그럼 금이 그 암호화폐를 금을 기반으로 쓴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 그 금값이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하나 더, 미국 정부의 그 빚 21조 달러, 그러니까 그냥 이경 1000조 정도 되는 이 빚 있잖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상승률 채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빚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럴 경우 중국의 그리고 금을 이전할 수 없는 거는 이 부분도 이해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데, 금은 이제 중국하고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이 이제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숨겨진 금은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에 한 2배 정도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남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금값을 올려봤자 미국 좋은 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금 선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뭐겠냐는 거죠. 결국에 금으로 이제 미국 빚을 갚는다던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넘겨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암호화폐밖에 대안이 없다. 성공한다면 양적 완화는 미래로 가는 시간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유일한 구세주인 코인판을 키우면 키웠지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멍청한 애들도 아니고 지혜롭게 잘 생각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나가님하고 아름다운 그녀님 일단 이렇게 좋은 어떤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쭉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 제 생각하고 제가 보는 이제 자료들 같이, 물론 다 준비한 걸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할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녀님, 나가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른 의견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의견,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에서 이거 너무 오버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들도 반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댓글에 써주시면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